할로윈의 유령과 제네시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2008년의 그 차가운 가을을 떠올려 보십시오. 전 세계 금융의 심장이라 불리는 뉴욕 월스트리트. 그곳은 더 이상 돈이 흐르는 풍요로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라는 거대 금융 공룡이 하루아침에 쓰러졌고, 그 충격파는 지구 반대편 우리들의 삶까지 집어삼켰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해온 퇴직자들이 거리로 쫓겨나고, 아이들의 교육 자금이 한순간에 증발하는 아비 규환의 현장. 사람들은 처절하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맡긴 은행이 대체 왜 우리를 배신했는가? 하지만 정부의 대답은 싸늘했습니다. 사고를 친 은행가들을 처벌하는 대신 국민의 세금을 쏟아부어 그들의 구멍난 주머니를 채워주었죠. 신뢰라는 단어가 인류 역사상 가장 처참하게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의 등장. 세상이 온통 불신과 분노로 들끓던 바로 그해 10월 31일, 할로윈의 소란스러움 속에 숨어든 유령 하나가 인터넷 세상에 짧은 메시지를 던집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사토시 나카모토. 그 누구도 본 적 없고 어디에 사는지조차 알 수 없는 미지의 인물이었죠. 그가 보낸 파일은 고작 9페이지 분량의 PDF 논문이었습니다. 제목은 비트코인, 개인 간 전자화폐 시스템. 이 논문은 단순히 기술적인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유지해온 중앙 통제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였습니다. 사토시는 선언했습니다. 이제 국가와 은행이 화폐의 가치를 보증하는 시대는 끝났다. 우리는 오직 수학적 증명과 암호학의 힘으로 누구도 조작할 수 없는 우리만의 화폐를 가질 것이다. 여기서 그는 인류가 디지털 문명을 시작한 이래 단 한 번도 풀지 못한 숙제, 바로 이중지불의 난제를 해결해냅니다. 은행이라는 중간 관리자 없이도 내가 보낸 돈이 복사되지 않고 정확히 상대에게 전달되는 마법 같은 시스템. 사토시는 인간의 약속보다 기계의 무결성을 믿기로 한 것입니다. 제네시스 블록의 선언. 2009년 1월 3일. 드디어 비트코인의 첫 번째 블록인 제네시스 블록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토시는 이 역사적인 블록 안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문장 하나를 새겨 넣었습니다. 당시 영국 신문 더 타임스의 헤드라인인 은행들에 대한 두 번째 구제 금융을 앞두고 있는 재무장관이라는 문구였습니다. 이것은 비트코인이 단순한 기술적 실험이 아니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기득권 금융 시스템의 탐욕을 비판하고 개인의 경제적 주권을 되찾겠다는 혁명의 메시지였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당시 비트코인의 가격은 정확히 0원이었습니다. 가치도 이름도 실체도 없던 이 데이터 조각이 훗날 세상을 뒤흔들 금융 제국이 될 것이라고는 사토시 본인조차 확신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세계 최초의 실물 거래, 피자데이. 비트코인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그것은 그저 컴퓨터 화면 속에 무의미한 숫자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도 그 숫자가 실제 돈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죠. 하지만 2010년 5월 22일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플로리다의 프로그래머 라스 줄로 헤네츠는 아주 엉뚱한 제안을 하나 던졌습니다. 내 비트코인 10,000개를 줄 테니 누가 피자 2판만 배달해 줄 사람 없나요?
며칠 뒤 실제로 그의 집 앞에 따끈따끈한 파파존스 피자 2판이 도착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디지털 데이터가 현실의 물건과 교환된 최초의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시세로 따지면 피자 한 판에 수천억 원을 지불한 셈이지만 그날의 거래는 비트코인에게 가격이라는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데이터도 돈이 될 수 있다. 이 단순한 믿음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암시장 실크로드와 사토시의 작별. 하지만 가격이 생기자마자 어둠의 세력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아크웹의 무법지대 실크로드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마약과 위조 지폐, 심지어 무기까지 거래되었고 결제 수단은 오직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추적이 어렵다는 익명성이 독이 된 것입니다. 언론은 비트코인을 범죄자들의 전유물이라며 맹비난했고 각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없애버려야 할 악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혼란의 시기, 비트코인의 창조주 사토시 나카모토는 돌연 사라집니다. 나는 이제 다른 일을 하러 떠난다. 는 짧은 메일 한 통만을 남긴 채 말이죠. 그는 자신이 가진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단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고 비트코인은 인터넷의 바닷속으로 증발되었습니다. 창조주가 사라진 시스템. 이제 비트코인은 주인 없는 배가 되어 거친 파도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마운트 곡스의 파산과 혹독한 겨울. 2014년 초 비트코인은 첫 번째 거대한 시련을 맞이합니다. 당시 전 세계 거래의 70% 이상을 차지하던 일본의 거래소 마운트 곡스가 해킹을 당해 파산한 것입니다. 약 85만 개의 비트코인이 공중으로 증발했고 수많은 투자자가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가격은 순식간에 80% 이상 폭락했습니다. 세상은 기다렸다는 듯이 비트코인의 종말을 예고했습니다. 거봐라, 사기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지만 비트코인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혹독한 크립토 윈터 기간 동안 전 세계의 개발자들은 코드를 더 견고하게 다듬었습니다. 비트코인은 특정 거래소가 망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유약한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을 몸소 증명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인류 역사에 기록될 유례없는 광기가 시작되었습니다. 100만 원 남짓하던 비트코인이 1년 만에 2,80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웠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수억을 벌었다는 무용담이 쏟아졌고 평범한 직장인부터 대학생까지 모두가 거래소 창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가져와라는 외침이 전국을 뒤덮었지만 파티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거품 붕괴가 시작되자 가격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비명과 절망이 교차하는 현장.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가치 없는 도박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큰 폭풍을 앞둔 폭풍 전야에 불과했습니다. 제도권의 심장부로 코로나 팬데믹과 기관들의 참전. 2020년 예상치 못한 역병이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가 멈추자 미 연준을 비롯한 각국 정부는 시장을 살리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찍어냈습니다. 시장에 달러가 흔해지자 돈의 가치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때 자산가들은 깨달았습니다. 무한정 찍어내는 종이 화폐는 위험하다.
수량이 딱 정해진 자산을 찾아야 한다.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비트코인이었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가 수조 원을 들여 비트코인을 사 모으기 시작했고,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도 비트코인 매수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더 이상 범죄자나 괴짜들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거대 자본들이 자산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디지털 금으로 격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4년 1월 10일, 비트코인 역사상 가장 거대한 문이 열렸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공식 승인한 것입니다. 이것은 비트코인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제도권 금융의 정식 자산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과 피델리티의 자금이 합법적으로 비트코인에 흘러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0원짜리 데이터 조각이 이제는 금과 나란히 서서 전 세계 금융시장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유령이 만든 시스템이 금융의 제국을 점령한 순간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의 15년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습니까?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만 보이시나요? 아니면 세상을 바꾸는 혁명으로 보이시나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처음 제네시스 블록을 만들었을 때 꿈꿨던 세상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거대 권력이 내 재산을 마음대로 주무르지 못하는 세상, 수학적 원칙에 따라 정직하게 돌아가는 투명한 세상을 꿈꿨을 뿐일 겁니다. 비트코인은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10분에 한 번씩 전 세계로 블록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위험해 보일 수 있습니다. 가격은 또다시 요동칠 것이고 누군가는 비판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비트코인이 던진 질문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부를 지키는 것은 국가입니까? 아니면 수학입니까? 여러분의 투자가 단순한 운이 아닌 철학에 기반한 선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더 깊이 있는 경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